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학생 교육 기부자로 참여하게 된 대학생 임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관계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저는 무척 설레는데요. 그럼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대학생다워 보이는 사진을 골랐는데요. 오늘도 대학생처럼 풋풋하고 당찬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들으신 게 방금 홍보 모델이라는 거 들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교육 전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과대학의 화공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10일에 교육기부 박람회 학생 모델을 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보문고랑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사진을 보신다면은 네, 오늘의 발표에 대해서 한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20대 초반에는 네 가지에 몰입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중 하나가 교육기부 활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지금 7가지의 교육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기업과 함께하는 교육기부 활동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교육기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김미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동동을 만나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멘토가 다른 멘티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교육기부 활동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기부 활동으로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만의 행복상자 만들기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의 솔직함과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온라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3회차 수업의 컨셉을 정하고 영상을 팀원들과 촬영하고 편집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많은 기업과 기관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제공되어야 하는 걸까요? 2021년도에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줌을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 연습을 하는 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은 거리가 멀더라도 최선의 학습 도구를 활용한다면 최대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영어 번역 활동을 했는데요. 글을 읽는 것은 교과학습의 첫 시작이기에 책을 택배에 붙이대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장기간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장기간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3개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1대1 비교과 멘토링과 2개의 교과 멘토링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멘티와 함께 일상 이야기, 사소한 고민,
20대 이후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내 삶조차 고민이 존재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채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멘티와 함께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자신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제 대학생활은 교육에 스며들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교육 기부에 담은 영상인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글귀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교육 기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업과 기관에게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대학생 참가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교육 기부를 하면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다면 무엇인가요? 교육은 땡땡땡이다라고 정의를 혹시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10초의 생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포도라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포도는 제가 교육 기부 활동을 했을 때 초등학생 학생이 제게 포도를 주었습니다. 너무 고생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었는데요. 저는 이 포도는 정성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계속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교육기부 멘토링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영 멘토링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하지만 오히려 멘토링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한 예시가 있는데요. 현대차 정문고 재단에서 온드림 다빈치 스쿨을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결과를 이루면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하나에도 기쁘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 가치관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기업과 기관에게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교육과 관련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동했던 부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마리레터라는 다이어리인데요. 이 마리레터라는 다이어리를 아시나요? 이것은 위안부를 후원하는 그런 재단에서 만든 다이어리입니다. 저희가 2차 면접을 봤을 때 모든 참가자에게 주셨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보면서 와, 진짜 찐으로 사회공헌을 하시는구나 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또한 이것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간다 여성들이 만든 가방인데요. 이것 또한 OT였는지 해단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조차 사회공헌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멘토링은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솔직히 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후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자 메시지를 넣어봤는데요. 왼쪽은 제가 멘토링 했던 그 연도에 멘토링 그 공고입니다. 이것은 저희 멘토들에게 연주회를 오라고 초청 문자였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 끝났는데도 도움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영상팀을 모집하는 것이었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공고 문자가 왔길래 아, 아직까지도 도움을 주시는구나라는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것은요. 특강인데요. 아무래도 멘토가 멘티에게 교육을 하긴 하지만 멘토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DB 김준기 문화재단의 동아리 8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1년 동안 장기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3번이 넘게 특강을 받았습니다. 그 특강을 통해서 저는 정말 멘토로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참가자로 입장에서는 멘토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강이 좀 특이했어서 넣어봤는데요. 이 특강은 여기 보시면은 혹시 캠프 보이시나요? 캠핑 사진 보이시나요? 뒤에 보시면 보이는데요. 이게 멘토 특강 자체가 캠핑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멘토로서 받을 수 있었던 특강이었던, 좋았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독후감인데요. 이것도 멘토들의 교육에 대해서 똑같은 흐름인데요. 재단에서 상반기 책 3권, 그리고 하반기 책 3권을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택배에 뜯어서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제출했는데요. 그 독후감을 쓸 때 멘토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멘토에게 교육을 주셨으면은 저희도 더 성장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재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월별 워크시트인데요. 대부분 멘토링을 했을 때 저희가 다 직접 기획하고 다 실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단에서는 월별마다 이렇게 워크시트를 주십니다. 이 워크시트를 꼭 활용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지만 아이들과 멘토링 하다가 대화가 끊길 때가 있어요. 정적이 흐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 워크시트를 같이 함께 보면서 아, 이거 질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았는데요. 제가 제 주변에 교육 멘토링하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것이 워크시트 제공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워크시트는 아니지만 제공받은 자료인데요. 이것은 저희 재단에서 매달 컨셉을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중에 만다리트라는 자료인데요. 저는 만다리트를 원래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교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그때 이것을 제공해 주시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기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게더타운인데요. 아까 게더타운의 신한은행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게더타운이 OT 할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게더타운도 활용할 수 있으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업과 기관에게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참가자들끼리, 그러니까 멘토들끼리 교류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제 주변과 친구들이 가장 아쉽다고 말하는 점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더 온라인이다 보니까 멘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60명의 멘토들이 있지만 혼자만 알고 나머지 단원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멘토들끼리 해야 되는 미션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단기적이라도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기수의 선배들 멘토들과의 교류가 없음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인 저는 멘토로 참여했지만 저희 멘토에게도 선배 기수의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만 담당하는 멘토 혹은 촬영할 때 활동할 때 촬영을 담당하는 선배 멘토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상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 대학생 멘토링을 모집하다 보면은 영상자 우대 혹은 카드뉴스 우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참가자를 뽑을 때 어떤 루트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단원과 영상팀을 구별하여서 선발하는 것, 혹은 멘토링 단원을 뽑고 그 안에서 뽑는 것,
혹은 영상팀을 이전 기수에서 뽑는 것. 그다음 마지막은 멘토링 단원이 영상 편집도 다 하는 것인데요. 저는 2번과 4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1번과 3번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4번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4번이 무척 힘들었고, 그 멘토링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2번에서도 제가 영상팀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영상팀이 5명이에요. 그래서 60명 단원 중에서 5명만 영상팀인데요. 아이들과 만나서 영상을 찍으면서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오늘은 기업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동아리 8기라면은 1기부터 8기까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더욱더 그곳에서 교육 멘토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심 분야가 아무래도 같다 보니까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요. 11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같이 1기부터 8기까지 만나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저 이제 너무 말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긴장하지 않았는데 막상 여기 쓰니까 영상을 틀 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풋풋하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